이번에 팁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섰던 건 카카오 택시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이 택시코라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운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표현은 똑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만약에 기사님의 운전이 마음에 들었다면 조금 더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알죠.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갔었던 고깃집 무슨 일식집이랑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 택시에서 이거를 딱 보여줬다 이러는 순간 두렵거든요. 뭐야 이거. 이러다가 쓱 그냥 앞에 배치가 되고 이게 없으면 내가 택시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림이 그려질까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마치 다음 단계처럼 TV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에 한 군데 그렇게 딱 놓여져 있으면 이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쵸. 예. 이거를 내가 뭐 미국에도 이제 미국엔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팁을 패스하고 넘어간다라는 게 부담이 있는 거죠. 있죠. 그냥 넘어가도 되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게다가 카카오에서 하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있죠. 네. 많이 내가 있죠. 이번에 팁을 안 주면 혹시나 나중에 기사들이 이런 거 알고 나한테 막 그냥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후배정이 생각 되지 하거든요. 않을까? 네. 뭐 이런 거에다가 또 꽤 인기 있는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그 카페에서 네, 또 이제 네. 박스가 한번 네. 있어서 이것도 지금은 좀 치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구이집에서 5,000원 이상 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데도 있어요. 아. 네. 서비스가 괜찮으면 5,000원 이상의 팁을 일단 5,000원 이상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네. 요즘은 뭐 구이집에서 그냥 많이 구워주는데 그죠? 그걸 이제 강제로 그렇게 막 유도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저 또 본 게 이거는 약간 다른 케이스였는데 그 구이집이나 음식점은 보통 이렇게 서빙 해주시는 분이 인마이 포켓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냥 각자. 근데 그 미용 음. 샵에서는 어시스트 해주는 분들이 예를 들어 샴푸를 너무 잘 해주셔서 네, 네. 약간의 팁을 드리면 팁 큰 박스에 다 모아서 다시 분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얘기를 일단 이렇게 깔았기 때문에 팁 문화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네. 미국이나 캐나다 쪽 얘기를 먼저 해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네. 이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다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들은 팁이 당연하고 일상 영역에 딱 붙어 있는 건 맞는 거죠? 당연하죠.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어.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해야죠. 네. 모든 지역,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을 빼고는 텍스가 무조건 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팁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 텍스와 팁을 감안을 해서 머릿속에 그 예상을. 가격을 예상을 해야 물론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요즘 신용카드도 팁으로 얼마든지 합니다만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는 분량이 그 물건 가격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텍스와 팁까지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법이 아예 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오늘 얼마 쓸 테니 그거 가져갔다가는 낭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당연하죠. 네. 팁을 못 내고 오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옆 사람한테 나 팁 줘야 되는데 돈 실제 그런 일도 그래요? 네 왕왕 있습니다. 야 네가 대신 팁 내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모양새 빠지는 경우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팁 문화 자체가 어쨌든 현대적으로 정착하고 때로는 좀 과장되게 발전한 나라가 미국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최저임금이 뭐 적어서 그렇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미국은 애초부터 그 이런 서빙을 하는 일을 하거나 뭐 바텐더라고 하죠. 뭐 그런 일이나 혹은 웨이트리스. 우리는 이제 한동안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라는 말이 좀 격화되는 의미로 쓰였지만 미국에서는 웨이트리스, 웨이터 이게 아주 뭐 훌륭한 직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적은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연봉이 아니라 뭐라 하죠? 임금. 네. 임금을 이 팁으로 만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본인의 그 능력치에 따라서 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원래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웃긴 거는 미국 사람들도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왜 파티 같은 데 하면 좁은 아파트에 막 다 서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 들고서 자리도 얼마 없어 막 이렇게 가고 4시간 5시간 서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학회 갔다가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네 다리 안 아파? 이렇게 서서 계속 얘기하면 재밌어. 진짜 그랬더니 서 있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정지를 하더니 맞아. 우리도 이게 싫었어. 근데 그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도 비슷한데 미국 사람들이 이 팁 문화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요? 네,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하긴 사실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 돈 더 내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애초부터 이 팁 문화가 들어왔을 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했었어요. 이게 영국에서 온 문화입니다. 그렇죠. 영국의 예전 뭐 튜더 왕조인가 그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원래는 정말 계급이 낮은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이렇게 한 수 더 떠주는 조금 더 주는 그래서 뭔가 이걸 베푸는 뭐 우리도 잘 쓰는 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됐는데 이게 묘하게 남북 전쟁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그 존 애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럽 가서 막 그런 운동을 하고 돈을 끌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 문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괜찮아. 멋있어. 그래서 미국으로 갖고 왔는데 미국은 그 영국 같은 귀족 문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귀족들이 베푸는 문화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지불하는 형태로 그 뉘앙스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천박하다. 좋은 문화가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없앨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얽혀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미국이 아예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까지 했었으니까 야 걔네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대공황 지나면서 이제 되게 그 회사들이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까 임금을 주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고용을 한 거예요. 너 팁 받아서 챙겨가. 알았어, 내가 안 건드릴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일은 하는데 거의 임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팁으로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덕업자들이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1938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팁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때 빠졌어요, 법에서. 그래서 팁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되면서 여전히 팁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로 한 30년이 지납니다. 네. 그래서 1966년이 되어서야 팁 크레딧 로, 그러니까 팁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이 돼요. 근데 그 최저임금이요, 그냥 노동자들하고 팁을 받는 노동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노동자가 뭐 10,000원이라면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한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래 법적으로는 나머지는 팁을 받아서 채워야 되는데 이걸 못 채우게 되면 가게 주인이 그걸 보충해 줘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팁을 받는 그 노동자들은요, 네. 팁을 안 주면 자기의 월급이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행 갈 때 생각하는 거랑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팁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 유학 갔을 때도 아니 밥값을 냈는데 또 내? 그렇죠. 아니 왜 또 내야 돼? 네. 게다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팁은 봉사료니까 서비스가 좋으면 많이 주는 거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줘도 돼. 이게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뭐 맛이 조금 생각보다 덜했다.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팁을 안 준다. 이게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안 그거 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팁 줘야 된다고 그러면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봉사료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팁이잖아요. 네. 팁이라는 건 뭔가 원래 팁이라는 말 자체가 뭐 to ensure promptness, 그러니까 신속함을 보장한다라는 게 P에서 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해도 되지만 내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터보 같은 거지, 터보. 아.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면은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야, 내가 그러면 내가 응당 서비스를 받았고 내가 뭐 감동을 했고 혹은 내가 거기서 기분이 좋았으면 주면 되지. 그러면 그게 아니면 안 주면 되잖아. 이랬다가 밥을 먹고 네. 마음에 안 들어서 팁을 안 주고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건 직접 목격했는데요. 한 음식점에서 그 웨이트리스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럼요. 팁 달라고? 네, 팁 달라고 따라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잘 뭐 못 들었는지 저까지 걸어간 거예요. 저 끝까지 뛰어와서 팁을 줘야 된다라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해서 결국은 팁을 받아냈어요. 팁은 선택의 문제가 미국에서는 전혀 아닌 거네요. 네. 무조건이다. 네,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음식점은 네. 팁을 내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임금이에요. 그럼 그거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팁과 완전히 스타트 지점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봉사료라고 해석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딱 거. 맞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는 게 안 주면 어떻게 돼요라는 질문에는 이미 평론가님이 대답을 하신 것처럼 안 주면 안 되니까 쫓아나온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예, 미국에서. 거죠. 네네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미국에서도 팁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굉장히 좀 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한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팁의 예전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미국 사람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대략 한 20% 정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음식 맛도 너무 좋고 웨이트리스 웨이터가 너무 잘하면 예. 조금 더 주고 25%까지 주는 예. 사람들도 있고 한 15%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30% 어떤 음식점에서는 50%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주는 레스토랑이 정해져 있었어요. 서빙을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뷔페 음식점 있잖아요. 왜 있죠? 내가 가서 음식을 가져오죠. 그런 데서는 정말 애매하죠. 안 줘도 돼요, 원래. 원래는 안 줘도 되죠. 그리고 그냥 좀 불편하면 일부를 놓고 가고 이랬었어요. 아주 맞아요. 최소한의 돈. 네네. 왜냐하면 내가 서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으니까. 네네네. 근데 요즘은 심지어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데서도 팁 화면이 나오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출발했다면. 그럼요. 그러니까 왜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팁을 달라 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점점 이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쨌든 최근에 뭐 코로나 국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응당 이 정도는 내가 100%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뭐든지 지금 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딱 가면은 여기 메뉴에도 15, 20, 25 뭐 이렇게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네, 근데 적은 금액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주기가 쉽지 않아요. 적은 금액에 체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나름 좀 무리해서라도 많이 주게 되고 또 안 그러면 꼭 쫓아나오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 나가는 기분이 애매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거가 계속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미국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미국인들의 좀 종특이기는 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막 가봤자 캔쿤이라고 해서 이제 멕시코 정도 가고 하와이 정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유럽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한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아시아권에도 오고. 네. 팁이 없는 나라. 팁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내야 될 필요가 없는 나라. 혹은 뭐 그 팁의 그 뉘앙스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가보면서 너무 좋아. 뭐야? 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이제 의식이 싹트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없애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미국에선. 음식 점주들이 그러면 음식값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팁을 받을 걸 감안하고 음식값을 요 정도로 책정한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종업원 월급을 다 줘야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올라간다.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임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키오스크로 바뀌면서 일종의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죠? 사람들이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어요. 예전에도 영수증이 나오면 거기에 15%는 얼마, 20%는 얼마, 25%는 얼마 써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내가 대략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딱 몇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갖게 되죠. 게다가 종업원이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띵 누르면 네. 제 15%. 25%.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네. 이게 전략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솔직히 그 압박감을 있을 유도하는 것 거는 같은데. 사실이에요. 예. 이제 뭐 비유는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이지만 비유하자면 그 미국에 가면 제일 많은 그 데리야끼 레스토랑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이제 주문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캐시 하시는 분이 그러면 뭐 만두로 할래? 뭐 새우튀김으로 할래? 이럽니다. 옵션이에요. 근데 보기를 만두로 줄래? 새우튀김으로 할래? 그러면 새우튀김 이렇게 돼요. 안 시켜도 되는데. 근데 약간 지금 키오스크에서의 네, 팁 네. 같은 게 좀 그런 압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뭘 눌러야 되는데 내가 뭔가 적절한 금액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진짜 뭐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계산기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야 뭐 얼마야? 그 15%가 20%가 얼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적당한 금액을 쓰거든요.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근데 요즘 좀 새로운 종류의 팁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서 실제 반감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혹시 미국을 언제 가셨었나요? 저 한참 됐는데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 네. 코로나 와중에 중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그 미국의 음식 값이 우리가 그걸로 좀 한정을 지었을 때 지금 팁을 따로 줘서 그거를 메워야 될 만큼 가격이 좀 싼가요? 아니요, 음식값도 많이 올랐다고 알고 올랐어요?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네. 이래저래 다 힘들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 구하기 네네. 어렵다.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임금으로 다 보전하면 음식값이 더 올라요. 올라간다. 이미 오른 거에 비율로 팁을 주고 있는데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미국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팁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와 비교하는 거는 아예 저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팁이 생긴 그런 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거죠. 지금 네. 미국 음식값 비싸요를 굉장히 과격하게. 네, 비싸긴 비싸죠. 비싸구나. 근데 그 키오스크는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10% 아니 15% 20% 25% 있으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누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밑에 보면은 모어 같은 게 있거든요. 팁을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서 뭐 커피를 시키는데 팁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노 팁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네. 팁을 안 주려면 모어를 누르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약간 귀찮게 만들어 놓은 네. 거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안 하고 싶어 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주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도한 업체가 그렇게 유도했던 거죠. 보니까 저 이제 며칠 전에 런던 갔다 왔을 때도 팁은 전혀 필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 카드 단말기에 이걸 누르니까 뭐 이렇게 처음 보는 뭐가 있길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만 이거 하면 팁이 들어간다 그랬더니만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랬더니만 할 필요 없다. 원하시면 주고 아니면 이거 누르면 된다. 그래서 안 누르는 걸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하는 미국의 팁 문화는 미국이나 뭐 아까 저희가 촬영 전에 얘기했지만 캐나다 정도 말고는 이런 식의 강제성의 어떤 이 성격을 띠는 팁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팁을 주는 게 있는데 심지어 거기는 뭐 이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도 빼주고. 있는데 뭐 그런 식의 문화도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궁금하다기보다 좀 불만스러운 거는 미국에서도 심지어 그런 반발이 그러니까요.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역사적인 뭐 맥락에서 성립된 그러니까 개선을 시킬 수는 있지만 아예 없앨 수 없는 그런 문화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뭐 굉장히 뭐 바람직한 문화 선진 문화인 것처럼. 선진 문화인 것처럼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사실은 네. 정작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늘어나고 있는 거. 뭐 버터 소비랑 설탕 소비랑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지금 줄이고 있는데 마치 그게 서구적인 거니까 뭔가 앞선 문화 같이 느끼는 그런 착각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팁도 지금 조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이게 미국처럼 강제화될까봐 거부감을 갖는 걸까요? 아니면 팁이라는 건 원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면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지를 주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최저임금이 이들보다는 잘 보장이 돼 있어서인가요?
일단 법적으로는 팁을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한국에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쵸.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짜장면 시켰을 때 네. 배달료 안 냈어요. 안 냈죠. 네. 지금은 짜장면을 시켜도 배달료를 내고 있거든요. 내죠. 배달 팁이라고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이게 안 내면 안 되는 비용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그러면 택시 탈 때 마지막에 내는 팁도 어느 순간 나만 안 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그쵸. 들게 만들면 안 내기 어렵거든요. 이게 집단의 압력이 가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이렇게 팁 문화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달료처럼 택시비의 팁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팁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나 그런 식으로 물가가 다 좀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잘 들어올까가 좀 의심스러운데 들어오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예. 얘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네가 지금 한 행동은 얼마짜리야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까 구이집 잠깐 얘기했지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열심히 구워줬는데 그건 5,000원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바꾸는 거 저는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해져요. 이건 뭐 사실 아이들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 어느 순간 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호의로 베풀었던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아이들 키울 때 쉽게 볼 수 있는 행동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두를 닦거나 네. 신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신발이 좀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이거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우와 너 이거 한 거야? 1,000원. 1,000원 줬어요. 그럼 얘는 그 다음날 신발 정리를 하고 뭐 없어? 1,000원. 지금 맨입으로 이거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네. 그렇게 돼요. 네. 한두 번이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행동이 아니라 돈을 위한 행동이 돼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죠. 네. 그 나홀로 집에서 벨보이가 맥컬리 컬킨한테 이렇게 하니까 껌을 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사태가 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말씀과 비슷하면서 또 다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원래 없던 문화가 이제 새로 들어오면 마치 이것이 어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조차도 그런 건 응당이 내는 거야. 나도 응당이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나름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야. 더 내야 돼. 그럼 요만큼 냈어? 그럼 나 요만큼만. 그럼 받은 사람은 야 내가 분명히 10,000원 냈잖아. 그러면 응당 10,000원을 나한테 해줘야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소비자와 그 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갑질과 을과 또 뭐 피해 코스프레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뭐 내가 예를 들면 사실 평소에는 이 정도로 내가 베풀고 내가 충분히 서비스를 기분 좋은 마음에 하고 주는 사람도 뭐 거기에 따라서 뭐 특정 음식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난 이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받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팁 문화가 이제 정착 비슷하게 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이걸 또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적은 돈이 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보람이 올라갈까? 오히려 저는 보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카카오 택시뿐만이 아니라 그 팁이 100% 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카드 수수료만 제외하고는 돌아간다고. 나중에 뭐 수수료를 어떻게 뗄지도 정책은 바꾸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채팅창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 엘리시아님은 만약에 팁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고용 문화에서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고 혹은 다운을 시키는 형태의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지금 KCY님은 미국이야 예를 들어 코스 음식이다 그러면 서빙이 계속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상 차림이다 그러면 주고 끝인데
여기에 대한 차이도 좀 있지 않냐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쨌든 좀 우리랑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좀 안 맞고 동떨어져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구태여 뭔가 시도를 한번 해봤다는 게 저희가 의심이 된다 좀. 아,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당연히. 네. 그러면 뭐 말씀은 하셨지만 평론가님도 그렇고 이게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다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반감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심했고요. 크죠. 네. 네. 그리고 그 팁통을 놨던 그 제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빵집도 카페. 네, 항의를 받고 치웠어요. 네. 네. 뭐 변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디스플레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카카오도 지금 그 옵션이 사라졌고 예상보다 훨씬 센 빠른 속도로? 엄청.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느낌이 그 있잖아요. 쓱 밀었다가 괜찮네 욱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쓱 갔다가 뭐야 아니야 아닌 척 아유 먼저 아니야, 그랬지 막 이런. 자, 그냥 한 거야.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시도가 한 번 있었다는 거는 저는 유사한 시도가 추후에도 저는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달콤한 유혹이 또 그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누군가가 이득을 가져가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정교한 방향으로 슬쩍 또다시 들이밀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해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미국을 제외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동남아 여행도 많이 가시고 이럴 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약간의 팁은 놔야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팁을 주는 게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적절한 건가요? 그게 뭐 나라마다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통 그냥 호텔에서는 자고 나올 때 네. 침대에다가 예전에는 1달러 놔두고 나왔었는데요. 요즘 그냥 1달러, US 달러로? 네, 1달러 놔두고 나오면 좀 욕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두고 나오셔야 된다고 들었고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저 친구들 있는 애기들 있는 집에 세뱃돈 애기들 예전에 1,000원 많이 줬잖아요. 네네. 1,000원 주면 욕먹는다. 마치 요즘에 그 세뱃돈? 세뱃돈이나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 축의금. 네. 예전에 사실 디폴트가 3일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요즘 3 잘 안 하잖아요. 요즘 5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기본이 많습니다. 5인데 네. 식장에 따라서 5 하면 약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팁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1달러는 이제 약간 좀 지나간 것 같다. 네, 지나간 것 같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놔두고 나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놔두고 나오셔도 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텔에서는 그 정도 한다. 네네네. 예전에 그 저희 음식점마다 지금이야 다 합쳐져 있는 가격이지만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치면 텐텐 안 붙어 있는 가격이 써 있는 곳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금, 봉사료 붙어서 나중에 맞아요. 다른 가격이 나오고. 네, 맞아요. 요즘엔 이게 무슨 정책이 법률이 바뀌어서 다 네. 표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합쳐서. 있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이거 팁은 생각보다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예전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예전엔 정말 팁이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현금으로 주로 하던 시절에 적당한 금액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10몇 불이다 그러면 20불짜리를 내면서 체인지 그냥 킵하라고. 그렇죠. 그게 팁이었거든요. 그 정도. 그럼 사실 그게 정확히 몇 프로니까 얼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쵸. 야, 이 정도 선에서 나는 그냥 잔돈 안 받을게. 그러면 그게 팁이고 받는 사람도 그거를 뭐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땡큐. 아니면 받을 때 그냥 거기다 마지막에 그냥 넣고 다시. 가는 거죠. 솔직히 뭐 펜이 이런 거 뭐 갖고 있어 봤자 그러니까 네. 그냥 거기다 넣고 가는 건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팁 없어요. 운이 없다.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미 음식값에 봉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행 가셨을 때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그래도 주고 나오셔야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팁을 잘 안 준다고 미국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약간의 악순환인데 동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지인이 아니고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행 온 사람들인 것 같으면 쟤네 팁 별로 안 주겠지 하고 서비스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또 여행 온 분들은 역시 얘네들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네 하고 팁을 안 줘야지. 적게 줘요. 네.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결국 쟤네 팁 안 안 준다니까 준다니까? 하고 더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지, 엉망이네. 이렇게 악순환.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상대방의 내가 여행하는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면 통상 미국 사람들이 한 20% 준다고 하면 그 정도 주고 나오는 게 그렇게 음식값을 아예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원래 팁이 영국 문화고 이제 미국을 건너서 미국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 계열의 국가들, 홍콩, 싱가포르, 인도, 미얀마, 영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데. 국가들은 고기가 있고 이제 미국은 필리핀까지도 이제 팁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팁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대학생쯤 되는 친구가 서빙을 하는데 좀 틱틱거려요. 그러니까 삭삭하지 않아.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삭삭한 서버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뭐가 불러도 좀 늦게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팁을 쓸 때 제가 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나 도저히 많이는 못 주겠다. 적게 쓰고 싶어. 진짜 적게 쓰려고 딱 펜을 들었는데 50센트? 그거는 힙합 하는 50센트. 친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쓰려고 했으면 얼마인지는 뭐 아무튼 조금 쓰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네 기분은 알겠는데 제가 너 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 딸이 나중에 지금 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고 그냥 네가 조금 참고 이건 그냥 문화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 한마디로 여기는 욕쟁이 할머니가 와도 팁을 받아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문화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시작점이 많이 좀 다르기 네, 때문에 네.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는 이미 누군가 한번 물꼬를 텄기 때문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희는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팁은 맞지 않다. 네. 자발적으로 네. 줄 사람들은 주면 된다. 감시해야죠. 네. 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워낙에 대형 플랫폼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새롭게 시작한 사업군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약간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쓱 스며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 또한 저희가 우리나라에는 법률적으로나 이런 거는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들어오는 건 좀 맞지 않다. 아니 만약에 정말 이 팁 문화가 나름의 또 뭐 좋은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서 정말 그걸 들여오고 싶은 거라면 네. 미국식 팁 문화 안 들여오면 되죠. 그죠? 다른 데서 그냥 자발적으로 있는 팁 문화 들여와서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너무 강제하려는 느낌을 우리한테 주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불이익은 잘 참지만 불이익은 못 참거든요. 불이익은 잘 참습니다. 근데 불이익은 참기가 싫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팁 관련된 에피소드 혹시 저는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너무 내기 싫었을 것 같거든요. 갔을 때. 이거 왜 내야 돼? 네, 왜냐면 그런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네.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는 이만큼 먹었는데 왜 자꾸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죠. 근데 눈치가 보여요. 같이 저를 데려간 사람들이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야 김태훈! 뭐 하는 거야? 그랬던 적이 예.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내셨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럿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의 명수가 늘어날수록 예. 팁에 훨씬 관대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왜냐면 또 눈치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여성분이랑 갔을 때 50%! 아니 이제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유학생들이 가난하니까 팁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최대한 짜게 줍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집들도 이해해요. 학교 앞에 있는 대리학기 집이나 햄버거 집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생활 마지막 즈음에 책을 썼는데 네. 책이 나름 잘 됐어요. 오. 인세가 처음으로 정말 거액이 들어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목돈. 네, 그래서 책도 잘 됐다. 이제 학위도 받는다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평소에 예를 들면 뭐 한 3, 4불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냥 20불짜리를 오! 예. 기분도 좋겠다. 20불짜리를 그냥 딱 대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 명 모이면 특히 만약에 술자리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주사가 계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또 회식을 좀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혀 다른 문화고요. 미국에서는 팁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팁을 가지고 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도 연구하고요. 물리학자. 네. 퍼지 이론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팁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연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개 좀 재밌는 걸 봤는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손님이 주문한 걸 그대로 따라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종현 캐스터가 뭐 돈가스를 주문을 했다. 근데 거기 뭐 이런 옵션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돈가스에 타르타르 소스 추가하고요. 네네. 치킨가스도. 네. 그럼 이제 얘기하면 치킨가스 하나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얘기한 걸 그대로 다 따라. 그대로 네네. 말을 싹 다 따르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팁 더 많이 받는데요. 어. 미국에서는. 그리고 아주 단순한 거지만 영수증에 이제 계산서죠. 계산서를 줄 때 거기에 웃는 얼굴을 그려주거나 맞아요. 아니면 심지어는 재밌는 농담 같은 걸 써도 팁을 더 많이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굳이 원하지 않았는데 애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뭐 재밌는 장난감을 갖다 준다 해주고. 해준다 할지 뭐 그다음에 제가 굳이 뭐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예,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당연히 빠른 서비스, 뭐 친절한 응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 되겠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아주 안전한 범위에서의 플러팅이 있습니다. 아니 플러팅이라 그러니까 네,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짤로 나갈 것 같은데요. 플러팅과 팁이 무슨 관계죠? 이걸로 가면 이제 김영대 평론가님의 또 다른 어떤 김영대 픽업 아티스트 느낌. 지금 가뜩이나 학위 자체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바람 김박사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냥 좀 보충 설명을 네네 해주십시오. 네. 플러팅 많이 하셨나요?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와 철벽방어. 대단하시네 진짜. 그래서 네. 그냥 일상적인 수준의 칭찬의 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 정서랑은 잘 맞지 않지만 일종의 터치 같은 것도 팁을 받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요. 약간. 네. 네.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은 수준의 터치.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불쾌하지 않은 수준의 터치를 하는 건 오히려 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이들도 어쨌든 팁을 좀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군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돈이니까. 그게 돈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불편하고 서비스가 영 안 좋은데 이걸 강제로 낸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우리랑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네.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진짜 팁을 주고 싶게 만드는 그 응대 방식이 있어요. 메뉴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건 너무 좋죠. 그리고 분명히 다 오는 사람들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무슨 뭐 와인에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줄 때, 그럼 나중에 팁 정말 팍팍 나갑니다. 그거는 저도 기분이 뭐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무슨 와인이고 이런 와인이고 이 네. 음식에 어떤 거 들어가 있고 어떻게 조리했고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유더 플러팅학과 박사 김 박사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해가 있을까봐. 네. 저도 방금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그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아니 거액의 인쇄가 들어오면 뭐 팁 많이 주셔야죠. 그럼요. 그렇습니다.